자, 다음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통도굴이라는 거죠. 자, 개통도는 제가 이론 때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죠. 세 가지가 나온다. 자탕,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그리고 가스계. 세 가지가 나온다 했죠. 그 기본 개념 볼게요. 쭉 이어주라. 선을 만들어주라. 자대고, 이어주고, 이거 5층짜리다. 이어주고, 위에는 뭐 이거 안 그려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지하 1층. 여러분들 한글로 적어주세요. 여기 지하 층수 표시 기억나시죠? 1층 뭐 지상 붙여주면 좋고 2층 3층 4층 5층 표시해주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센터에 뭐 잡아주라? 발신기 세트 잡아주라. BLP, PBL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층마다 다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려주시고 1층에 수신기 보통 조건에 다 있습니다. 이어주고 자대고 이어서요. 그 다음에 감지기 하나, 차동식이면 차동식, 연기면 연기 하나 그려주고 이어주고 네가닥 표시해주고 종단장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가닥수를 여기다가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6, 7, 8 이렇게 적지 마시고 6가닥, 그죠? 또는 6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성의를 표시해 주시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가닥수 우리가 배운 대로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이거는 3개층만 그려볼게요. 자, 그랬다. 센터에 뭐 잡아, 이 옆에다가 또 1층, 지상 1층, 2층, 3층 그려주고, 센터에 뭐 잡아주라? 슈퍼 비조리 판넬 잡아주고, 같은 수동 조작함 아닙니까? 그죠? 센터에 잡아주고, 수신기 1층에 하나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감지기 교차로 방식이니까 2개를 그려주라. 했습니다. 있고, 네가닥, 8가닥. 종단장 2개.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사이렌이 있겠죠. 2선 표시해주고. 그리고 밸브가 있겠죠. 프렉션 밸브. 요렇게 갖고, 네가닥 공통선을 별도로 분리해서 쓰라면 6가닥이 됩니다.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죠? 8가닥부터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계 또 3개층만 그려볼게요. 자, 센터, 이것도 층수 1층, 2층, 3층 그려주고, 센터에 이거는 수동 조작함, 알렘을 잡아주라. 그지? 잡아주고, 알렘. 그리고 여기에 수신기 그려주고, 요거. 그 다음에 감지기 2개. 교차위로 방식, 4가닥, 8가닥. 종단저항 2개 그려주시고, 요거는 사이렌 있고 방출 표시등도 있죠. 요렇게 2가닥. 그죠? 방출 표시등은 요렇게 범례에 따라서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 범례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특징이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가 있죠. 이것도 범례에 따라서 3개니까 4개, 4가닥. 구역이 공통 하나에 각자 기구에 3개.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된다. P 2가닥, 3가닥, 2가닥, 3가닥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점을 잡고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자탐이니까 5층이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연면적이 예전에 나왔으면 뭐 일제 우선 따졌지만 지금은 뭐 면적은 관계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11층이 안 되니까 일제 경보로 우리가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단락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즉 하나의 공통선을 쓴다. 경종과 표시 등은. 그죠? 그럼 기본선 6가닥에 우리가 이대로 그려서 그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자대고 이쁘게 그리세요. 자대고. 그래서 우리가 필수품 있잖아요. 시험장 가면은 뭐 있습니까?
볼펜, 샤프. 볼펜은 검정색, 무조건 검정색 쓰시고.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한 개 빠져본 게 있는데, 뭐냐. 우리 조건에 표시했잖아요. 좀 지워주세요. 표시할 때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예전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이 시험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낙서해도 아무 관계 없었어요. 물론 답에는 낙서를 하면 안 되죠. 답에는. 문제는 관계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 많은 조건을 우리가 체킹 안 하면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래서 조건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했는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게라 문제지에다가 낙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감독관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문제지에 낙서하지 마라. 그래서 연습란을 줍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구매하신 분은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는 그 시험지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유사합니다. 즉 뭐냐면 시험지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답란이 이렇게 답 쓰는 게 있어. 빈 공간이 있거든 이게.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연습란이라고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해라 이거야. 여기는 낙서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낙서하지 말고 여기는 하면 무조건 0점 처리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가지고 다녀야 될 게 시험장 가면 볼펜, 검정색 볼펜, 샤프, 지우개, 그죠? 그리고 계산기, 자, 이게 필수입니다. 요 네 가지는, 5가지는. 그러면 여기다가 볼펜으로 하면 못 지우니까 연필로 표시를 하는 거라. 연필로. 쭉 조건 표시해. 표시 안 하면 안 돼요. 표시 안 하면은 분명히 실수하거든. 왜냐면 춘고 몇 메다 이런 거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표시하시고 뒤에 지워줘 이거 지우개로. 그러니까 볼펜으로 하면은 안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줘. 이렇게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 낙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담랑 공간 있죠. 계산 과정 담랑 공간에는 절대 낙서하면은 이거는 0점 처리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에 뭐 낙서한 데 갖고 0점 처리되는 걸 못 봤어. 근데 아무래도 감독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채점관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좀 연필로 쭉 이렇게 체크했다가 나중에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요즘에 그걸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험이라는 게, 그죠? 주가, 그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수험생이 편리하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있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페이지가 2페이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시험지에 요것도 문제고 다음 페이지도 문제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거 그렇게 조건이 많은데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가지고 머릿속에 입력해 갖고 풉니까? 체크 안 하면 안 되거든.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 아무래도 좀 수험생 편의적으로 시험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가 자꾸 공무원 편의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기라. 그래서 그거 좀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험생이 좀 편하게 시험 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조금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아까 그 부분.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규정 안 지키면 그거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규정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닥수 산출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의미가 없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5층이니까 일제 경보 방식이고, 그리고 단락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는 하나의 공통선을 쓴다. 경종과 표시 등은 그대로 산출하면 이런 문제는 뭐 풀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똑같지. 그죠? 이것도 경종 표시 등 공통선이 한선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7경계구역이 넘을 시 이거지. 자, 주의점. 이거는 이론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봐보세요. 회로 공통선은
회로선, 그죠? 7개까지 한 선을 쓴다. 그러면 8개부터 2개를 쓴단 말이잖아. 법대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요 회로라는 말이 뭡니까? 경계구역과 같은 말이지. 경계구역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7경계구역이 넘을 시 발신기 공통선 이거를 추가한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추가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조건에 있으니까 추가를 해주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건 착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표, 발, 경, 회에서 이놈 7개까지 요거 한 선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본래 무조건 한 선인데 이 조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추가를 하는 게야. 요거 가지고. 요거 7개까지 요거 한 선 아이가? 아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구역 넘을 시 이놈 추가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선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이 선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이 가닥수와 이 가닥수는 동일해야 된다. 그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경계구역이다. 경계구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종 7 넘을 시 추가해라 이러면 뭡니까? 그거는 경종선을 따라가지만 그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이놈하고 관계없어요. 회로, 이 경계구역하고 관계가 있다. 이건 100%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예시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예시대로 쓰시면 돼. 우리가 용어가 회로, 지구, 그죠? 뭐 표시, 신호, 감지기 이런 게 억수로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라. 수동 발신기 지구선 이렇게 써줘야 돼. 예시대로. 그런 게 좋아. 그리고 수동 발신기 응답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용어 자체를 예시에 있으면 예시대로 써주는 게 좋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가닥수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요 뒤에 보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쭉 돼 있잖아. 그죠? 뒤에 해설에 보면은 배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배선 내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게 우리가 7 넘을 시라 돼 있잖아. 그죠? 7 넘을 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당이 없어. 이 가닥수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앞에 다시 문제 넘어가면요. 이게 6 넘을 시 이렇게도 나온다고. 요걸 잘 보라고요. 그죠? 법대로 하면 6 넘을 시 하면 6가닥까지 쓰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거 주의하세요. 그게 한 문제인가 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조심하세요. 조건을 잘 봐야 된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필요 없는 조건도 많지만, 자, 그렇게 해갖고 산출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것도 그 앞에 하고 문제가 조건이 비슷하네. 그죠? 연면적은 지금 의미가 없지. 그죠? 연면적이 있어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 무조건 층수로만 따진다. 그러니까 11층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거는 일제경보 방식이다. 그죠? 그리고 7루머시 추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이것도 그대로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산출해 보시고 일제경보로. 저는 좀 지금 그거 예상해 보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과연 11층 이상짜리 도면 문제가 나올까? 이게 제가 좀 의심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11층 이상을 이 도면을 그리려고 하면은 위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11층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일제경보는 너무 단순하고 쉬우니까 문제 자체가. 그죠? 그래서 11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16층이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주의하세요. 11층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해도 문제에서 이 건물은 공동주택이다 라면 공동주택은 또 16층 이상부터 또 우선경보 방식이거든. 그죠? 그래서 11층 그려져 있어도 용도가 공동주택인지 아닌지 그걸 잘 봐야 돼. 그죠? 뭐 업무시설이다. 일반 사무실이다. 이러면 그거는 우선경보가 맞지만 만약에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면 15층짜리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거. 저는 아마 출제자가 그렇게는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와, 11층짜리네. 12층짜리네. 15층짜리네. 우선으로 풀어야 되겠네. 근데
조건에 보니까 이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일제로 풀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주의하시고. 그렇게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이 떨어지거든. 자, 이것도 우리가, 연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은. 지상 7층이니까. 그죠? 이거는 일제 경보 방식이다. 그래서 6가닥부터 이렇게 쭉 산출하면 된다. 그리고 주의점 이 문제에서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요렇게 그려져 나오거든. 요렇게. 쭉 해가지고 1층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보통. 그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배선이 1층과 지하 1층이 연결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지하 거 따로 가 있다고. 그러니까 따로 산출해 줘야 되는 기라. 이 문제에서. 지하, 지상을 별도로 산출해 주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지하가 3층이니까 계단 감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상과 지하를 별도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단장이 요거 같은 애로. 그죠? 요거 지하층 거 지상과 별도 애로 해가지고 종단장이 2개가 들어간다. 지하 거, 지상 거 해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제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해가지고 가닥수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신기에서 요렇게 가지 여기 말단이 되는 기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회로 2개, 회로 3개까지만 해주는 거라 지하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말단 2개 이렇게 경계고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말단이 되고 요 뒤에 걸리는 개수 요거로 우리가 산출해주면 쉽게 산출할 수가 있다. 자, 자, 이걸 봐보세요. 제가 문제풀이를 다 한다고 하면은 아마 100강도 모자랄 겁니다. 한 200강 일이 가야 되거든. 그러면 강의 보다가 다 시간 다 뺏겨.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또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였는데 지금도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우선경보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일제경보 방식이죠. 층수가 6층짜리니까 주의점 여기에서 R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옥상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은요. 옥상층은 건축물 대장 면적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발신기가 층으로 구분하지가 않습니다. 층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신기 세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옥상에는. 물론 그려져 있으면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옥상에 어떤 구조물이 따로 있으면 발신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완전체 옥상인 경우에는 층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신기 세트가 안 들어가요. 즉 경종도 안 나갑니다. 회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단 연기 감지기가 아래층인 뭡니까? 6층으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질문 받는 게요. 자, 단락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공통선을, 경종 표시등 공통을 하나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상층에서부터 기준으로 시작하여 회로를 선정한다. 뭐, 이거는 우리 식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회로 공통선과 별도로,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걸 같이 쓰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소고. 그럼 이때, 이걸 제가 질문 받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경계구역이 안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종단장 개수 보고 회로를 산출하면 돼. 근데 여기 종단장이 2개지. 하나는 2층 거고 하나는 계단 감지기 거라. 그죠? 2가닥이 갔다가 2가닥이 나와서 달리는 거라. 그러니까 종단장이 보통 우리가 여기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잘 보세요. 예. 우리가 전기 분야는 실제 시험 치러 가면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일정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런 데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도면은 기본이 6, 7점 이상이거든요.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종단장 잘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용이라고 돼 있으면 요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종단장이 하나 더 달리겠지. 그죠? 한 개는 6층 거, 하나는 계단 거, 하나는 엘리베이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종단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 돼 있네. 여기. 그죠?
종단장이 있고,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종단장이 하나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닥수를 일제경부 방식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잘 나옵니다, 이거. 요거 잘 물어봐요. 요거, 도식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경종 표시등 발신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음에는 위치 표시등이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시등도 봐보세요. 이거는 표시등 써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옥내 소화전 있잖아요. 옥내 소화전 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표시등이 2개가 들어가지. 자탐 쪽에 위치 표시등. 그죠? 위치 표시등. 그리고 옥내 소화전 쪽에 뭡니까? 펌프 기동 표시등이 들어가잖아요. 이리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표시등 해놓으면 이게 무슨 표시등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래서 위치란 말을 좀 적어주는 게 좋다. 명칭 쓸 때는. 우리가 공공표발 경외에서 표가 우리는 표시등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위치 표시등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답 적을 때는 위치 표시등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답인데 차동식 감지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우리가 차동식은 스포트형과 분포형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포형은 또 공기관, 열전대, 열반도체식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동식 감지기라고 쓰면 이게 스포트형인지 분포형인지 그죠? 틀리죠. 그렇게 쓰면. 그래서 스포트형이라고 써주셔야 된다. 이 명칭 그대로.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단 예전에는 우선이었지만 일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 내역이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써주는 게 좋지. 이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가 뭡니까? 회로잖아. 4라고 돼 있잖아. 자,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번호 있죠. 종단장이 없지 않습니까? 종단장이 없으니까 요 번호로 보고 산출해야 돼. 이게 뭐다? 경계구역이다. 경계구역 번호다. 즉 종단장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16번이 가장 큰 숫자지 않습니까? 즉 16회로입니다. 16회로. 그죠? 16회로고 종단장이 16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즉 경계구역이 16경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로 16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번호가 경계구역 번호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9가닥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회로가 12번, 13번, 14번, 16번 4개. 그래서 이게 회로 4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통 2개는 뭡니까? 하나는 회로 공통이고 하나는 경종 표시등 공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응답선, 발신기선 아닙니까? 하나. 경종선 하나, 별선, 표시등선 하나. 우리가 산출하는 대로 이 용어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물어보면. 그죠? 그렇게 하고 산출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없는 거 요거 해봅시다. 요거 몇 가닥이냐? 회로, 자, 해볼게요. 표, 발, 경, 회 적어놓고 회로부터 하죠. 8번, 9번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동그라미 번호로 우리가 산출하니까 경종은 일제니까 무조건 1개지. 하나 8개니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가닥이 됩니다. 이 가닥 수가. 용도는 요런 형태로 예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점이 뭐냐면은 요 뒤에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단이 15번이고 계단이 16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단 감지기하고 이 계단 감지기하고는 다른 회로다. 그죠? 똑같은 회로가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산출하면 되는데 그 다음 이 문제에서 주의점. 종단장은 감지기 말단에 설치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지기 말단이니까 이렇게 감지기 갖다가 여기 설치돼. 그러니까 이건 2가닥이 되는 거야. 말단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 부분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종단장은 감지기 말단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볼게요. 1이 되는 기라. 이거는 지금 한 회로잖아. 한 구역이잖아.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닥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거는 1이 되는 기라. 11번 두 가닥 가서 달리고 종단장이. 그리고 10번 구역 있죠?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 종단장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이게 네 가닥이 돼요. 이게. 아시겠지? 요거는 그냥 두 가닥 가면 되지. 한 경계구역이니까. 요렇게 두 가닥이 되는데, 요런 거는 두 가닥 가서 또 두 가닥이 뒤로 가야 되잖아. 따로. 경계구역이 다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다른 문제,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에서. 자, 이게 같은 회로야. 12번 회로다. 이 문제에서 12번. 그러니까 이 층 자체는 12, 13번이 아닌 12번 구역이다. 그러면 봐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게 13번 아닙니다. 이거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둘 중에 있죠. 한 군데는 가닥수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가닥이 표시되어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 종단장이 여기 달린단 말이잖아. 감지기 말단이니까. 그러면 이 가닥수는 네 가닥이 됩니다. 두 가닥이 갔죠? 그럼 두 가닥이 돌아 나와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닥이 돼. 그럼 이건 네 가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두 가닥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 가닥수는 네 가닥이 되는 거예요. 왜? 종단장이 여기 달리잖아. 두 가닥이라는 말은 이쪽에 말단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닥이 갔어. 두 가닥이 나와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종단장이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럼 이 가닥수는 네 가닥이 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가닥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쪽 가닥수를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우리 책에는 네 가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세 가닥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 자, 이겁니다. 지금 14번과 16번 계단은 별도 구역이죠. 자, 이 감지기를 살리려면 세 가닥 가지고도 됩니다. 어떻게? 자, 공통. 이놈 썼어. 이 공통을 또 이렇게 쓰면 돼. 살리려면. 그 다음에 14번 구역 회로를 이렇게 감지기 쪽으로 보내고 16번 계단 감지기를 이렇게 보내면 이쪽으로 보내면 세 가닥 갖고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서 공통선이 만약에 잘려버리면 두 회로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공통이 따로 가야 돼요. 경계구역이 다를 때는 공통이 따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차회로 방식할 때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가 있어. 이거 공통회로 따로 보냈죠. 요거 따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네 가닥이고 여기가 두 가닥이 됐어. 종단장이 여기 달린다 하면. 근데 이것도 감지기를 살리려면 공통 한 가닥 갖고 된다고. 어떻게? A 감지기, B 감지기에서 공통 하나 갔어. 여기서 따면 돼. 공통. 맞잖아요. 요거 A 거 회로, B 거 회로 가면은 세선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차회로 방식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것도 공통 잘리면 A, B 회로 다 죽어보잖아. 경보가 안 나가는 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통을 따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 교차회로 방식에는 따로 보내는데, 여기서는 세 가닥 가면 안 되냐 물어보냐고. 똑같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네 가닥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옛날에 요 가닥수를 세선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이 기억의 가닥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요거를 세 가닥으로 표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세 가닥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산출할 때는 네 가닥이 맞다. 우리가 산출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근데 출제자가 세 가닥 그려 놓으면 우짤기라. 그 사람이 그리 놨는데 그걸 또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럼 이거는 물어봤겠지. 이건 당연히 두 가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회로 구성이다. 그 회로 구성은. 그죠? 원래는 네 가닥에 가야 됩니다, 이거. 아, 다른 책에는 세 가닥 돼 있던데. 그럼 다른 책 보고 답을 하시든지. 예.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요 부분에 세 가닥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우짤기나 그거는 놔둬야지.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자, 그거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요거는 동그라미 번호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시기호도 요번에 뭐 이거 부수신기 이런 거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숙지를 해두세요.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도시기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봐보세요. 금방 이 문제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 20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똑같죠? 하나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다. 아까는 15, 16번이었는데 지금은 15번, 15번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3층과 옥상층 계단 감지기가 다른 회로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같은 회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닥수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은 놈이니까 종단장이 지금 감지기 말단에 돼 있으니까 여기 달리거든요. 그죠? 여기는 종단장이 안 달려. 두 개 달리면 안 되거든. 종단장이 두 개 달리면 이게 잘리든 이거 잘리든 다 정상으로 뜬다고. 한 개 잘리면.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놈과 이놈은 이어줘야 돼. 그래서 뭐냐? 두 가닥이 와서 두 가닥이 가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단장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닥 수가 달라집니다. 아까 앞에서는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감지기 말단에 종단장이 달리면 두 가닥이었지만 이놈을 살려줘야 되니까 두 가닥이 다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종단장 번호를 잘 봐야 된다. 이 문제가 나오면. 그죠? 여기 네 가닥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위에 문제하고 다 동일한 문제고, 이거 번호 이 문제 나오면 이 번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선은요,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는 계단, 연기 감지기 아닙니까? 계단. 하나는 공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수신기에서 공통선 하나 하고, 공공표발 경유에 가잖아. 그러면 요 계단 감지기 회로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선 타고 올라가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 선이 따로 가는 건 아니라 간선 올라오는데 다 포함이 돼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또 뭐 가닥수가 추가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산출하시면 된다. 요거는 그것만 조심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층과 옥상층 경계구역 번호가 15, 15인지 15, 16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죠? 나머지는 동일하다. 여기 돼 있잖아요. 그림 해설해 보면 네 가닥인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라 돌아 나와서 올라가니까 예 가닥수가 그렇게 된다. 자, 이놈은 뭐 감지기 산출하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감지기 산출해서 이렇게 하면 돼. 복잡하지 이게. 그죠? 이건 주의점이 있네. 뭐냐? 문제 봅시다. 자, 이거 조건 잘 보세요. 계단은 각 층마다 두 개씩. 수신기 1층 돼 있죠? 그죠? 두 개 있고. 그리고, 자, 이거 봐보세요. 종단장은 발신기 세트에 내장되어 있고, 계단 감지기는 수신기에 내장되어 있다. 자, 주의점. 이 조건입니다. 즉, 이 조건은 계단 감지기만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종단장이. 수신기. 나머지는 종단장이 어디? 발신기 세트에 내장되어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개통도 그릴 때 봐보세요. 개통도 그릴 때 이거죠. 엘리베이터. 자, 계단은 수신기로 연결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왜? 조건에 수신기에 돼 있다 돼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뭐 발신기에 돼 있다 돼 있거든. 이거 빼고 계단 빼고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발신기로 연결해야 돼. 종단장이 두 개죠. 하나는 하나는 7층 거, 회로 거. 하나는 엘리베이터 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개통도 그리는 거는 제가 이론편에서 이거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리지는 않겠다. 쭉 이어주고, 그죠? 센터 잡아주고, 이거. 그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리면, 좀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일제로 풀면 되지.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안 적어줘도 된다. 한 개만 그리라. 그죠? 종단장 빼먹지 말고, 개수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우리가 풀 수 있어. 이것도 지금 9층짜리니까 일정행보 방식 아닙니까? 그죠? 자, 그 공동주택이 아니다. 이것에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답안 작성의 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용도별로.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쉽죠? 개통도 그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